대충 하는 건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하는데 저번 제대로 하고 놔두고 토요일날 빡세게 돌려야지. 토요일날 지금 못 가겠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빠진 놈들 토요일날 무조건 남을 거예요. 네, 100% 장담합니다. 숙제 검사 완벽하게 다 될 때까지 안 보내요. 자, 이 집합의 이건 중요해. 여기가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집합의 연산법칙이거든? 이거 기억나요? 교재 33쪽. 여기가 중요해. 왜냐면 이 복잡하게 주어진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은 세 가지의 연산법칙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칙 그 숫자 계산할 때도 했던 거야. 우리가 그런 기호 연산할 때 곱하기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걸 관련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교환 법칙은 어떤 느낌이야? 숫자로 치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더하기 입장에서 보면 잘 봐봐. A 더하기 B를 계산한 거랑 B 더하기 A를 계산한 게 같지. 그럼 우리가 이 더하기 이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서울고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칠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문제 나오지 않았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기억에는? 서울고요? 서울고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나왔었어 중간고사 때. 야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다 서울고 아니고 상문고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나왔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A 교집합 B를 한 거랑 A, B 교집합 A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아니요. 펜타곤을 그리면 A, B 해서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A, B 해서 공통 부분 뽑는 거라서 교집합하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다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이 같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뭐는? 교집합은.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도 마찬가지겠지. 어차피 하게 되면 어떤 놈을 먼저 쓰든 간에 이걸 다 더한 놈이 나올 테니까 얘들도 같을 거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결합 법칙이 뭐냐면 결합 법칙 뭔지 기억나요? 결합 법칙? 요런 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합집합 연산을 하는데 A랑 B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그놈이랑 C를 합집합을 하는 거야. 그거랑 B랑 C를 먼저 뒤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앞에 그가 연산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게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보는 거야. 근데 이 합집합을 해버리면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랑 B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랑 C를 합치는 거랑 B랑 C를 합친 다음에 A를 합치는 거랑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이 합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교집합은 어떨까?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하게 되면 봐봐 여기서 공통을 뽑은 다음에 그거랑 요놈의 공통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요놈을 만드는 거라. 그지? 그 다음 BC의 그 공통을 먼저 뽑고 이거랑 A의 공통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노랑을 만드는 거랑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어차피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 되지.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다 라고 그냥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막 이걸 뭐 시험을 옵셔널하게 내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건 요놈이야. 요건 별표,
두 개의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배 법칙은 어떤 개념이냐? 보세요. 이거 좀 여러 가지 보여줄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로 두 번 연산하는 게 아니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되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숫자 계산을 치면 3 곱하기 A 더하기 B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 3A 더하기 3B가 되는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써봐. 생각해봐. 요게 B랑 됐어. 그럼 뭐가 되지? A 합 B가 되겠지. 요게 C랑 되면 A 합 C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 연산이 뭐야? 교집합이니까 요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해.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증명을 해놨단 말이야, 문제에서. 나는 외우는 거야. 이게 된다라고 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 쓰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분배 법칙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암기를 할 때 일방향적 암기를 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라고 암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겠지. 반대로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유용할 때가 있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유용할 때가 있을 거야. 이 양쪽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또 봐봐. 이번에는 교집합이 먼저 나오는 거야. A 교의 B 합 C. 얘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갈 테니까 요게 통째로, 이 기호까지 통째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A 교 B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A 교 C를 연산한 다음에 가운데 이 합집합이 있으니까 요 최종 결과를 합집합 한다는 거죠. 그치? 요렇게 하는 거야. 요 기억,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분배 법칙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왔다 갔다가.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요. 저 밑에 흡수 법칙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뭐 그냥 뭐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당연히 이해되는 거라서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이것도 별표, 이거는 3개.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는 별표 3개짜리. 자, 이건 뭐냐면 이 여집합 기호를 어떤 식으로 나눠주느냐 이 얘기인데, 자, 1번 A 합집합 B야. 여기에 여집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렇게 세 군데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A 여, B도 여로 해서 A가 아니고 B가 아닌 놈을 뽑아내야 돼. 그리고 합집합이 여집합을 받으면 뭐가 된다? 교집합이 돼. 뒤집는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우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증명은 밑에 있는데, 증명은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같은 식으로 2번 A 교 B는 어때? 이거 연습하면 A 여 B 여고 교집합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합집합이 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2개짜리 뿐만 아니라 3개짜리일 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34쪽에 보기 2번에 있거든? 넘겨봐봐. 34쪽에 보기 2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일 때도 똑같이 된다는 거. 다 나눠주고 기호 뒤집는 게 3개짜리에서도 성립한다. 이런 거 보여줬고, 나머지 보기 문제들은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연산하는 문제를 한번 설명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개념 익힘 1번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개념 익힘 1번.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자연수, 여기에서 세 부분 집합 PQR을 했는데, 자, P는 어떤 애요? P는 12R의 자연수래. 자, 하나 써보자.
자, 전체 집합 U는 자연수야. 자연수고 여기서 P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1, 2, 3, 점점점에서 10 이렇게 1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가고요. Q를 봤는데 Q가 뭐냐면 소수래. 소수. Q는 소수고 R은 뭐다? R은 홀수를 원소로 가지기로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월 연산하라고 했는데 반드시 봐봐. 이걸 이렇게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보세요.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Q의 여집합, 차집합, R 이런 걸 계산을 하래. 이거를 연산하는 순서를 설명할게. 이게 중요해. 들어봐. 이 순서가 있는데 얘는 그냥 할게.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복잡한 거는 순서대로 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요 놈을 드모르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돼? P, 요거랑 같은 게 P, 교, Q, 여. 사실 봐봐야지. 자, 근데 우리가 교랑 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요 앞에 녹화있는 데 있거든? 교랑 여는 뭘로 바뀐다? 외우라고 별표 3개짜리 있어. 차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A, 교, B의 여. 이게 되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서 B의 바깥 부분과 A가 겹치는 걸 하면 여기가 나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지? A 차비지. 그래서 요 둘이 같다는 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뭐가 된다? 이렇게 돼. 요거 쉽죠?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0에서 소수 빼고 홀수 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소수 빼니까 2, 3, 자, 쭉 써볼게. 아니, 숫자로 쓰고 하자. P가 1, 2, 3, 4, 5, 6, 7, 8, 9, 10인데 맞아요? 여기서 일단은 소수를 차집합 빼니까 어떻게 되겠어? 2, 3, 5, 7이 날라갔지. 그 다음에 거기서 R, 홀수를 뺐어. 그럼 홀수로 추가로 누가 빠져? 9가 빠지겠지. 그럼 남는 건 뭐 남아? 1도까지. 홀수니까 1도 빠져야죠. 빠지면 남는 거 4, 6, 8, 10이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요거의 합은 4, 6, 8, 10 하면은 28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딴 거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풀이법이 해설이랑 내가 푸는 게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 풀이법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왜냐면 표현이 하나의 그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연산 법칙을 통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사실 증명하시고는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 그냥 이번에 연산 법칙을 연습하는 의미로 이걸 풀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 1번 A 차집합 B 합집합 C인가요? 맞아? A 차집합 B 교집합 C구나. 자, A 차집합 B 교집합 C를 한 게 뭐랑 같다? 이게 A 차집합 B 합집합 그 다음에 A 차집합 C 이거 맞나? 그치? 요거 증명을 하래. 자, 증명하는 룰,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룰을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 1번 뭐 해야 될까요? 1번은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이 여집합을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법칙을 써서 이 여집합을 분배하는 거야. 흐름이 이거야.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 3번에서 이 분배 법칙을 쓸 수 없는 경우 넘어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4번에서 다시 이번에는 교열을 차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돼. 요 흐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트지 사실은 요 세트를 먼저 하는 이유가 가로를 막 벗기고 정리하는 거야. 막 최대한 풀어버리는 거야. 쭉 푼 다음에 가볍게 연산할 수 있는 거 쭉 정리를 해. 그리고 정리된 걸 다시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런 거야. 진짜 포장지를 뜯고 안에 걸 정리하고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지? 맞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 어떻게 바꾼다고? 일단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여집합 붙어야 되지. 자, 차를 교여로 바꾼다고 했어.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금으로 가는 스태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B여, 합, 그 다음에 C여. 맞아? 그 다음에 3번 뭐 한다고? 지금 봐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한 거지. 그 다음 3번. 분배 법칙 쓴다고. 어떻게 돼? A교, B여, 합, A교, C여. 그치? 그 다음 4번 어떻게 한다고? 다시? 차로 바꾼다고 했지. 4번 하면은 진짜 마법같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진행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 이거라고. 이거 외우는 거야. 이 흐름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우변이 나왔지. 최종 결과물이 맞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한번 다시 봅시다. 2번도 똑같은 식으로 할 거예요. 자, 바로 2번. 2번에서는 이걸 뭐 증명하라고 했냐면 A 차집합, B 차집합, C를 하는 계산 결과가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1번 A 이거 바꿔야겠지. 그러면 교 B 교 C 여의 여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 차집합을 이렇게 바꿨고 요 차집합을 이렇게 바꾼 거야. 됐지?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요거 등호를 해서 또 집어넣겠지. 2번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교에 B여 합 C로 바뀌어 안 바뀌어? 맞아?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반대의 반대니까 제자리죠. 그래서 C가 나오고 나머지 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거를 3번 분배 법칙을 쓰면 A교 B의 여 합 A교 C고요. 4번 이제 정리하면 이 교여를 뭘로 바꾼다고? 차로 바꾼다고 했지. 그래서 A 차 B 합 A 교 C 답 나오지. 진짜 이 네 가지 흐름이지 않아? 이렇게 푸는 거야. 요거를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웬만큼 복잡한 것도 다 연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을 풀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번 같이 나와. 3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그냥 곱게 힌트를 주면 되는데 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 사이의 관계로 어떤 식으로 줬는지 한번 봐봐. 우와, 뭐야 이게? 한번 봐봐요. A 합집합 B에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주고 여기 전체에 교집합 A를 B를 했는데 그게 A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을 준 거야. 그럼 난 저걸 보고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호문을 주는 거야. 암호문을. A, B의 관계를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A가 공집합입니다. 아니면 뭐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을 준다고. 그럼 난 이걸 해석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할래? 자, 우선은 요 연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야겠지. 자, 중괄호 있는 안에 있는 거만 먼저 쏙 빼서 생각을 해보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자, 내가 아까 분배 법칙 쓸 때 뭐 생각하랬어? 반대로 묶는 거 생각하랬지. 지금 얘가 봐봐. A 합집합이 공통인 거야. 마치 자 2x 더하기 4y를 2의 x 더하기 2y로 묶듯이 이 A 합집합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고. 어떻게 묶어내지? A 합집합으로 묶어내면 원래 뭐겠어요?
원래 B 가운데가 교 뒤쪽은 B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괄호 친 놈이 이렇게 돼. 근데 생각해보자. 이건 뭐예요? B랑 B가 아닌 거에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있어 없어? 없어요. B랑 B 아닌 거 겹치는 거 없지. 그럼 뭐가 돼? A 합집합 공집합 되지.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돼? A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요 문구를 그러면 해석을 하면 A랑 교집합 B를 해서 A가 나온대. 이거 내가 아까 별표 3개짜리였지. A교 B가 A가 나오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얘들이 포함 관계가 없으면 A랑 B랑 교집합하면 그냥 A 교집합 B로 끝나요. 그러니까 더 못 건드려. 예쁘게.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 A가 됐어.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건 둘이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교집합하면 작은 애가 나오지. 그러면 A가 작은 애라는 얘기야. 해석을 하면 둘은 A, B는 포함 관계가 있고 A가 작은 놈이라니까 무슨 말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된다고 아까 앞타임에 설명했거든. 아까 안 왔을 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제 보기에 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생각해봐. 열받는 건 이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거를 이따구로 암호문으로 준다고. 그럼 나는 저 암호문을 해석을 해서 저렇게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다야. 이제 이거 왔다고 치고 이제 보기만 보면 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1번. A교 B 하면 뭐가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A교 B를 하면 A가 나오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그 다음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A 합집합 B를 하면, 자, A랑 B랑 A가 B에 들어가 있어. 그럼 A랑 B랑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지? B가 나와야겠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맞는 것 같아. A에다가 B를 차집합하면 공집합 나오는 거 맞아요? A가 더 작으니까 빼면 싹 다 빠지겠지? 그래서 4번이 참이라고요. 5번은 왜 틀렸어? 5번은 A 여집합이랑 B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B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A를 뺀 나머지 전체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아니지. 전체 집합 U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5번을 계산하면 전체 집합 U가 나오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건 됐고. 그래서 요게 요 2번, 3번 문제 푼 게 내가 요 지금 집합의 연산을 설명하려고 하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돼요. 질문할 거? 괜찮아? 자, 그 다음 4번 색칠함 4번, 5번 이제 풀러서 빨리 마무리하고, 그냥 잠깐 끊어서 그래서 확인 유제 풀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추우면 얘기하고. 자, 그 다음 4번이랑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벡터 잡고. 자, 4번부터 볼게요. 4번 보시면,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세집합 U가 있어요. 이렇게 세집합 U가 있고, 그 다음 ABC라는 집합들이 있는데 얘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겹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고르래.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A, 교, C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 D의 역.
사실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A 교 C에서 뭘 뺀 거야? 교열을 바꾸면 차지. B를 뺀 거야. 그럼 맞죠? A 교 B를 하면 이거고 거기서 B를 빼면 이만큼 날아가서 얘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정리를 조금 적당히 하는 거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좀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돼. A교 C랑 차집합 A교 B교 C야. 이건 근데 뭐 정리할 거 없지.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A교 C가 어디야? 여기잖아. 네. 그 다음 A, B, C의 교는 여기잖아. 빼면 이거 되는 거 맞지? 이거 아예 정리할 게 없는데? 맞고. 그 다음 디귿은 A 차집합 B, 그 다음에 교 C 차집합 B. 이거를 자, 요 놈을 계산을 할 때 보세요.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거 그냥 벤다이어그래서 해도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또 정리를 해서 봐도 되거든. 정리 잠깐 하자면 자, 차집합 대신에 교열로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교집합은 결합법칙이랑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럼 막 순서를 바꿔도 되고 뒤로 막 밀어보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뒤로 보내면 A, 교, C 만들고 교, B, 교, B, 근데 자기 자신이랑 교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뒤로 모을 수 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 나오죠. 맞아요? B, 교, B, 하면 B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A랑 A 교집합하면 A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면 됐어? 그럼 정리하면 A 교 C의 교 B 그래서 A 교 C의 B 차집합. 아까 기억이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거 배워놓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자, 개념기표 5번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쉬면서 요 확인 문제 푸는 시간 가집시다. 자, A라는 애가 있는데 A는 자, 집합 A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2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어떻게 풀어? 빨리 풀어보자. X 더하기 1이 2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 사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게 A지.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B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돼.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2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니까 더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가 2 이상이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 이하다. 큰 애보다 크다 작은 애보다 작다지. 맞아? 됐고 그 다음 이제 C를 이제 마지막으로 A교 B를 한 거야. 그럼 A교 B를 하면 어떤 애가 나와? 둘의 공통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으로 치면 연립부등식 푸는 거야. 이 둘의 공통부분 구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 3부터 1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이상이다랑 마이너스 1 이하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아, 잘못했다. 미안. 이면 반대로 그려줄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A교 B에 해당하는 범위는 저 범위가 나와야 돼요. 저걸 부등식으로 2차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X 더하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가 얼마? 4고 b가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7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해서 연산을 예쁘게 하는 법을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고,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뒤에 거 이제 꼬다리 설명이라서 별로 6번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7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5번에서 얘기한, 자, 5장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 정리 한번 다시 눈으로 봐주시고, 확인 유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확인 유제 여기는. 확인 유제 이 예제 지금 5개짜리 있잖아. 여기서 단을 하는 거 시간은 좀 없을 거고 15분 동안 할 거야. 다 할 수 있겠다. 15분이니까. 자, 확인 유제 쭉 풀어보세요. 봅시다. 확인 유제.